여기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인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 꽉 찬 수십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공항 내 질서를 위해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대체 공항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은 왜 떠나지 않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수완나품 공항의 출입국 관리 직원으로 있는 안홍이라고 해요.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인 만큼 공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큰 직업입니다. 그것도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공항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이에요. 항상 바쁘긴 했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답니다. 여행객이 많아져서 힘들어졌냐고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행복하겠죠. 현재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공항에 머물면서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했어요. 한국에서는 왜 태국인들을 이렇게 내쫓아내는 건지 알지도 못했고요.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에 엄청 여행을 오면서 태국인들은 한국에 왜 못 오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바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 태국의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에 대한 방콕 포스트 기사의 댓글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반응과 솔직히 한국에 순수한 여행을 간 태국인이 얼마나 있겠냐며 불법 체류가 많은 건 사실이라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몰랐어요. 한국의 뉴스 기사에 나온 데이터에는 45만 명이 넘는다고 했었고 그중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은 2만 명 정도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많은 불법 체류자는 도대체 한국에 왜 머물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태국에서는 한국에 일을 하러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진 않지만 저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한국에서 몇 달 정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식당과 마사지샵에서 일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일이 힘들긴 해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특히 마사지샵에는 태국인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아서 손님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추가금을 받고 팁을 주는 손님들도 제법 많다고 했거든요. 한국에는 태국인도 많지만 중국인도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한국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한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한국 생활의 좋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보통은 일자리 근처의 숙소에서 머무는 게 보통인데 태국인 친구의 숙소에서 같이 지내게 돼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졸고 있어도 아무도 지갑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경찰이 거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TV에서 보았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경험한 친구는 태국에 와서 한동안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누구든 한국에서 살아보면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할 거라면서요. 한국을 다녀온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도 많이 부러웠어요. 여기서는 저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그 친구만큼 벌 수가 없거든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친구가 저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는데 부럽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 친구가 불법 체류를 해서 그렇게 돈을 번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일만 했다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 중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태국인들의 한국 내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뉴스 기사에 올라와 있는 태국인들 관련 뉴스를 살펴보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에도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태국인이 여러 명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들은 불법 체류 태국인으로 지난해부터 불법 유통을 진행하면서 구속이 되었고 마약 상선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경찰은 추적을 하였고 끝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약 9억 상당의 마약과 범죄 수익금 약 600만 원을 압수했다고 하더군요. 6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태국의 버거킹에서 일을 했을 때 시급을 45바트 정도를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1,75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62바트 한국 돈으로 2,400원 정도를 받았고 정말 부러웠죠. 나중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더 많이 벌 수가 있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해요. 태국은 학력에 따른 월급의 차이가 극명한데 한국 돈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졸은 약 50만 원, 대학 졸업자는 약 60만 원,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약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학력이 높으면 월급이 많아지긴 하지만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에 비하면 박사를 해도 형편없는 돈벌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직업으로 따지면 의사나 교수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일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태국 물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돈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해본 사람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거예요.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자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국은 원래 비자 면제 국가였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90일까지 체류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불법 체류가 늘자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의 국민들은 입국 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의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태국인들이 입국 후 사라지는 여행객들이 많다면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 강화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주도에 입국한 태국 관광객들 중 20%는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뚜렷한 입국 목적이 없으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죠. 정말 단순히 여행을 하려는 선량한 사람까지 거부되는 사례도 생기면서 태국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것도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밀려드는 태국인들 때문에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한국 대사관 영사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업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합법적으로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태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위험하고 힘든 생산직과 농사일은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런 일자리에 지원해서 일하는 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높은 월급으로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합법적인 취업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국인들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업체가 SNS에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켜 미리 선입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는 현재 성행 중이며 선입금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의 얼마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한국을 가려고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쨌든 저는 요즘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 공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지쳐가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도 없이 계속된 연장 근무 탓에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동료 직원 중 한 명은 쓰러지기까지 했죠. 수완나품 공항의 깨끗하고 쾌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답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직원으로서 방문객들이 쾌적한 공항에 대한 칭찬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된 공항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온답니다.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 위생에도 문제가 심각한 데다 화장실이나 공항 내 시설도 더러워진 채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화물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 줄을 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태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게 뻔했죠. 아수라장이 된 공항을 조금이라도 정돈하기 위해서 안내방송을 했지만 사람들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강제 추방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불법 체류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국의 이런 조치에 고위급 관계자들의 처신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태국인 관광객의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일시적인 한류 인기로 반짝 떠오른 것이지 이런 현상은 곧 사그러들 것이다. 한국은 관광 명소도 적고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하는 것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반발했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곧바로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작년에 인터넷 기사에서 한국-태국 우호의 길 개통식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태국 카오야이 국립공원의 히우나록 폭포 탐방로에 한국-태국 우호의 길이 개통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과 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고 그곳에는 한국의 정자와 전통대문, 돌담, 솥대 등을 새로 만들고 전망대가 정비되었다고 해요. 그날 행사에서 한국의 풍물놀이가 펼쳐지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했던 행사였죠. 카오야이 국립공원 탐방로에 국가 이름이 붙은 것은 미국과 스위스, 독일, 캐나다에 이어서 한국이 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태국이 참전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태국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계정에서 한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걸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들은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한국이 우리를 강제 추방한다는 내용으로 태국인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한국 내에서의 태국인들의 범죄 사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접했다면 저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의 가족들은 물불 안 가리고 한국을 비난하고 있답니다. 여기서는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태국 국민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어요. 현재 한국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숙소 등은 망해가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랍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소비 규모도 큰 손님들이 많은데 그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이곳은 정막이 흐를 뿐이죠. 한국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았던 코사무이와 푸켓. 지역의 상인들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졌다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저의 이모가 푸켓에서 기념품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기념품도 세트로 많이 사가는 큰손 손님들이 많은데 올해는 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한국의 명절 연휴가 있는데 이 시기쯤이면 원래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정말 한국인들이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특히 태국 마사지샵은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장소 중 하나였는데 매일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변 식당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죠. 한국인들 대신 중국인 관광객이 오긴 하지만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에요.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딜 가나 시끄럽고 지저분한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는데 이모가 중국인들에게 당한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은 주인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열쇠고리를 여러 번 훔쳐가기도 했고 기념품 하나 가격을 내면서 하나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중국인도 있다고 했어요. 이모는 그냥 중국인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태국의 관광지는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많은 업소와 식당, 호텔 등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아마 한국인이 우리 태국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절실히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불법 체류로 인해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에게서 얻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아마 지금도 한국을 욕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을걸요. 한국 문화는 태국에 엄청 깊이 뿌리 내렸거든요. 저 역시도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볼 정도고 친구들과 모이면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예요. 한국에 애정이 있는 저로서는 빨리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옥 같은 현재의 공황 상황도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 태국 정부도 정신 차리고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국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겠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태국 공항의 직원으로 있는 안홍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멀리 가버린 태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태국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